안녕하세요. 여빠 언니예요. 오늘의 여행지는 충청남도 태안인데요. 저의 일정은 1박 2일 코스였으며 지금부터 SNS에서 핫한 장소부터 숨겨진 장소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곳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구 지역으로 오랜 세월 동안 건조한 모래들이 바람을 타고 내륙에 쌓여 조성된 곳이라고 들었어요. 입장료는 무료이며 개방 시간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곳은 생각보다 탐방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으며 안내판을 따라 첫 번째 코스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약 5분 정도 바다 쪽을 향해 걸어가면 이렇게 시원한 경치를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모래가 많은 모래 언덕과 나무가 많은 산책로 등등 다양한 곳을 보실 수 있는데요. 모래의 경우 어찌나 고운지 손에서 금방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이곳은 웨딩 촬영을 많이 하는 명소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사진을 찍어보니 왜 이곳이 웨딩 촬영 명소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디에서 찍어도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곳의 코스를 다 돌아보기까지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어르신분들도 커플도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분들도 많이 방문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장소 팜카밀레입니다. 팜카밀레는 관광농원으로 365일 휴일 없이 운영되는 곳이며 입장료는 성인 8,000원, 경로는 7,000원, 어린이는 5,000원, 유아는 4,000원이었습니다. 또한 반려견 동반 입장이 가능한 곳으로 소형견의 입장료는 3,000원, 대형견은 5,000원이 있었어요. 입장 후 왼쪽부터 어린 왕자 정원, 팜파스 가든, 로맨틱 가든 등 다양한 테마의 정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사유지로 약 200여 종의 허브와 500여 종의 야생화 등 많은 식물들을 볼 수 있었으며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9월에서 11월경에는 예쁜 핑크뮬리도 볼 수 있으니 핑크뮬리를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또한 이곳에서 직접 생산한 허브를 활용한 제품도 만날 수가 있고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청산수목원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나온 산책로가 있는 곳으로 이곳 역시 SNS에서 핑크뮬리와 홍가시가 유명한 곳이에요. 저희가 갔을 때는 홍가시 축제를 하고 있었으며 입장료는 성인 8,000원, 청소년 5,000원, 유아 4,000원이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입장하면 다양한 코스를 볼 수 있는데요. 이동 중 보게 된 달 조형물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이동했습니다. 여행에서 남는 것은 사진이라고 요즘에는 포인트만 보면 사진 찍기 바쁘네요. 청산수목원의 경우 생각보다 넓고 잘 되어 있었는데요. 이곳 나무들 사이에서 많은 연인들이 사진 찍기 바빴으며 정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아 보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청산수목원의 사진 포인트인 홍가시 나무가 있는 곳인데요. 아마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 사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홍가시 나무 사이에 알록달록한 우산이 함께 배경이 된 이곳. 저 역시 이곳에서의 사진을 빼놓을 수 없겠죠? 다음으로 홍가시가 있는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봅니다. 이곳은 마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나름 원피스를 입었으니 살짝 한 컷 찍고 나왔습니다. 청산수목원은 생각보다 큰 규모와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어 아이들도 커플들도 좋아할 것 같은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 추억을 남기기 좋은 곳 같습니다. 출출해진 틈을 타서 SNS에서 핫한 트래블 브레이크 카페에 왔습니다. 입구의 느낌은 카페라기보다 마치 수목원의 느낌이 강했는데요. 그 느낌은 도착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예쁜 분수대가 보이며 분수대 뒤편으로 실내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나무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니 아늑한 실내가 나왔는데요. 간단한 간식과 피자, 치킨 등의 메뉴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브레드와 카푸치노를 주문 후 야외로 나왔는데요. 이곳이 바로 SNS에 많이 올라와 있던 장소입니다. 텐트 모양의 야외 테이블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사용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사진도 찍고 맛있게 브레드와 카푸치노를 먹은 후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첫날의 마지막 장소 모켄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리조트로도 유명하지만 카페로도 SNS에서 매우 유명한 곳인데요. 먼저 이곳의 입구 외부입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었으며 천국의 계단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야외 테이블의 경우 폭신폭신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어 불편함 없이 야외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내부의 경우 조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리조트로 가봅니다. 저희가 지낸 방은 102호 풀빌라에서 지냈으며 해외만큼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이곳은 3개의 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방은 2층에 화장실과 함께 있었으며 해먹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은 2층 침대로 되어 있는 방으로 아이들을 위한 방처럼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잤던 방인데요. 이곳은 낮과 밤의 분위기가 매우 다른 예쁜 방이었습니다. 풀빌라이니 당연히 수영장도 있겠죠? 야외를 보며 수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온수풀도 가능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있었으며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공간으로 보여졌습니다. 거실 역시 넉넉한 규모로 최대 14명까지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방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 메이커, 와인잔 등등 준비되어 있었으며 취사는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리조트에서 지내는 동안 모든 공간에서의 취사가 안 된다면 곤란하시겠죠? 바로 이곳 바베큐장에서의 취사는 가능합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스테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많은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은 이곳에서 만들어서 룸 안에서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베큐장에 있는 조리기구들을 이용하여 스테이크를 만든 후 룸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후 스테이크에 와인 한잔을 하며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조식을 먹기 위해 1층 커피숍으로 왔습니다. 브런치는 2인 이상 주문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전날 미리 예약을 해놓았으며 예약 시간에 맞춰 내려왔어요. 브런치의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먹을 수 있었으며 가격은 1인 15,000원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쁜 접시에 소세지와 치아바타 그리고 계란 후라이와 요거트가 나왔으며 음료는 아메리카노 혹은 우유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태안의 예쁜 카페 멜로우 데이즈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펜션을 개조한 카페로 외관만 보았을 때는 카페보다 펜션의 느낌이 강했는데요. 내부에 들어가니 카페 맞더라고요. 2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 카페로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는 감성 카페의 느낌이 강했어요. 저희는 이곳에서 마카롱과 아메리카노 등 음료를 주문한 후 야무지게 사진 한 컷을 찍었는데요. 멜로우 데이즈가 핫해진 이유, 바로 이곳의 큰 창문에서 찍은 사진 때문이에요. 저 역시 안 찍고 갈 수 없겠죠? 빠르게 한 컷의 사진을 남긴 후 여유로운 디저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태안의 대표적인 바다, 꼬치해수욕장입니다. 아마 태안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꼬치해수욕장은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태안 여행 중 이곳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꼬치해수욕장을 내려가는 입구 쪽에서는 어머니들이 낙지나 해삼, 멍게 등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바로 먹을 수도 포장을 해가서 먹을 수도 있었어요. 저희는 이곳에서 2마리의 낙지를 먹었는데요. 건강지라 그런지 가격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2번은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후 바다 구경을 하러 갑니다. 개인적으로 꼬치해수욕장은 많이 실망한 곳인데요. 바닷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기저기 쓰레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곳은 할미바위와 할배바위 사이로 지는 해를 보러 오지 않는 이상 단순 바다에서 놀기 위해 이곳을 찾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꼬치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코리아 플라워파크입니다. 제가 다녀왔을 때는 이곳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튤립 축제가 진행되었으며 입장료는 성인 1인 12,000원이었어요. 매표소에서 들어가면 바로 메인 광장이 나오고 왼쪽부터 세계 화훼 전시관, 화가의 정원 등 여러 정원과 전시관, 그리고 전망대와 편의시설 등이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온통 다양한 색상의 튤립 세상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정성과 노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많은 꽃축제를 가봤지만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꽃과 다양한 조형물로 만들어진 꽃축제는
처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안 여행 코스를 잡았을 때 이곳의 입장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갈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곳에 오니 고민을 왜 했나 싶더라고요. 참고로 코리아 플라워 파크의 경우 반려견과 동반 입장도 가능하니 알아두세요. 여행 일정의 마지막 코스, 태안의 대표 음식 개국지를 먹으러 가봅니다. 저희가 찾은 곳은 전주식당이었는데요. 이곳은 분위기보다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2인 세트로 주문했으며 메뉴는 개국지와 간장게장 한 마리, 그리고 대야장과 공깃밥이 준비되었어요. 또한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도록 야채와 김가루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밥 한 공기를 넣고 간장게장과 양념을 넣어 쓱쓱 비벼 먹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더라고요. 개국지 역시 맛있게 먹었는데요. 굴과 새우 등 다양한 야채가 들어있어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었어요. 반찬도 어찌나 맛있던지 2번이나 리필해 먹었습니다. 사실 개국지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맛있는 곳을 찾기 위해 신중히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총 3번의 개국지 경험상 전주식당,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